오늘 구모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습관 4가지 갑니다. 첫 번째 갑니다. 듣기 할 때 독해 푸는 습관. 이거 여러분 솔직히 영어 강사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시험지를 받으면 뭐 하나를 분리한 다음에 여기를 접어버리면 왼쪽은 듣기고 오른쪽은 독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접어서까지 해야 되는 뭐 꿀팁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유튜브 영상 속에서 듣기 하면서 독해 어디까지 푸나, 나도 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쇼츠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듣기 하면서 독해를 풀었을 때 독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정말 간단하게 듣기가 하나에서 2개 이렇게 틀리는 친구들은 뭐 하나까지 그렇다 쳐. 근데 2개 이상 틀리는 사람들은 듣기 할 때 독해를 풀면 진짜 개 나락갑니다. 지금 여기 채팅만 봐도 여기는 지금 듣기를 들으면서 독해를 풀지 말아야 될 애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왼쪽에 작년 구모 이렇게 듣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거 딱 보면서 띵동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딱 이렇게 나오잖아.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 딱 듣자마자 답 찾고 요 25부터 26, 27, 28 여러분의 이 습관 자체가 무조건 하라 무조건 하지 마라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에서 실력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왜냐면 여러분 듣기에서 빨리 풀고 독해로 넘어갔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쉬운 독해가 25번이에요 25번은 듣기 하면서 풀었을 때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하라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게 본인이 듣기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면, 또는 독해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저는 듣기 할 때 독해를 풀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듣기 하면서 듣기만 풀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심심할 수 있잖아 솔직히. 자, 심심할 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심심할 때 지금 다들 배신감 느낀 것 같은데, 얘들아 진정해. 다음 문제 보기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핵심 표현의 동그라미. 그리고 보기 먼저 읽으면 리얼 안 들려요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보기를 읽으라는 게 시간 남으면이야. 시간 남으면 독해하지 말고 다음 문제 보기 먼저 읽으세요. 간단하게 뭐 핵심 표현 동그라미 쳐놓고 한국말이라도 써놓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다음 문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의 어떤 듣기 실력의 정확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생각보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자, 여기서도 이제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영어 풀 때 맨날 시간이 부족해서 막 시간 단축하는 영상 이런 거 찾고 다녔는데 갑자기 선생님 어그로 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생각보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이 근거를 좀 제시하려면 팩트로 뺨을 조금 때려야 돼요 제가. 자, 갑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지금 작년 육모, 작년 구모, 작년 수능, 올해 육모예요. 8위까지 볼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시면 그 중에 30번대 몇 개나 있나 보죠. 30번대. 봐봐.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봐도 보통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삽입이 8위까지에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시간이 사실 부족하지 않냐면, 어차피 이 문제는 미안하지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의 그 아주 귀여운 그 실력으로는 이 문제는 시간을 아무리 줘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왜 틀릴 가능성이 높냐면 해석만 된다고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순삽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을 배워본 사람 알겠지만, 순삽은 해석도 돼야 되지만 단서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는 가관이죠. 해석도 돼야 되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빈칸의 단서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요즘 보기가 어려운 거 알죠? 보기에서조차도 안 낚여야 돼요. 즉 신경 쓸 게 배로 늘어나. 그럼 여기서 이런 소리 하는 친구들 있어. 선생님 12위 15위까지도 30번대가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있는데 이거 생각해야 돼. 육모 때는 여러분 어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예요. 40번 42번 얘는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1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8번이 밑에 위치되어 있는데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요것도 좀 어려운 쪽에 속하죠. 이렇게. 그럼 배점을 따져볼까? 대충 하나 둘 대략 8문제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6위까지 보면 요 빨간색 문제들
문제들 있죠. 요 문제들은 애초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여러분 풀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애초에 못 풀 거는 그냥 버리자는 거죠. 제가 봐서 애초에 버리면 요 문제들 보통 푸는데 상위권 기준은 2분에서 3분? 그럼 몇 문제야? 하나 둘 셋 넷 다 5문제 2분만 더해도 10분이고 3분씩 더하면 15분이죠. 그럼 여러분은 15분이랑 10분 동안에 이 문제들을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분을 통해서 차라리 20번대 있죠. 중이하 난이도 여기에 시간을 차라리 쓰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2번 읽어. 그냥 지금 뭐 영상 보니까 2번씩 읽으면 망한 징조이다, 끝까지 읽으면 망했다 이러는데 그냥 끝까지 읽어. 그냥 뒤에 풀 시간 여러분은 앞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읽으세요. 쌤 저 2번 읽었는데요. 2번 읽어. 그러면 물론 2번 읽기 전에 답을 아는 게 베스트인데 차선책으로 만약에 처음에 읽었는데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정답이 안 나오면 차라리 거기다 2번을 읽고 빈칸을 풀지 말고 뭐 순삽 중에 어려운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앞에다가 시간 투자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아요. 왜 부족하냐? 본인이 다 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명언이죠. 시간은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다. 왜 부족한 거다? 본인이 다 풀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다. 버릴 건 버리자. 알겠죠?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래서 그거 버리면 저는 이거 중에 저는 차라리 얘 있죠. 이 중에도 보통 어려운 게 요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엔 속하지 않았지만 진짜 앞에 어려운 것도 있을 수도 있어. 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런 거 빼고 보통 어려워하는 게 이쪽이에요. 물론 36, 38도 어려울 때도 있고 31, 32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그냥 2문제라고 할게. 그래서 1차적으로 반 정도는 그냥 버리세요. 반 정도는 버리시고 2차적으로는 그냥 싹 다 버려도 돼 그냥. 근데 요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견이 있냐면 사람에 따라 그런 사람이 있어. 36, 37이 자기는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순서 A가 처음인 거 나오면 A, 12밖에 없지 않나요? B랑 C랑 붙으면 B, C, A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순서를 푸세요. 이것도 케이스가 여러 가지죠. 예외, 약간 순서파. 순서는 살리자. 난 순서가 제일 쉬운 것 같다 이 중에. 그럼 차라리 저는 순서만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빼고 다 버리는 거죠. 그 다음 그런 파도 있어요. 이건 많이 없겠지만 빈칸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파는 어떤 애들이냐면 단서 찾는 거는 못하지만 배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약간 나한테 적합한 소재가 나왔을 때 독해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친구들이 있어. 갑자기 버프 받은 것처럼 자기 생명과학 있잖아. 생명과학을 잘하는데 그 빈칸 지문이 하필 생명과학이야. 일시적 자기 무대죠. 또 막 첫 문장에 세포 분열 이런 거 나왔는데 내 전문 분야야. 내가 이거에 대해 세특도 썼고 내가 보고서도 썼고 시험 문제도 이 단어만 나오면 내가 제일 잘해. 그런 애들은 빈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문과도 그런 친구도 있어. 문과에 그 스피노자나 순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철학자들 나왔을 때 자기가 그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또는 해당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뛰어난 친구들은 빈칸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 또 케이스 3도 있어. 삽입파 넣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는 소재도 잘 몰라. 독해도 자신이 없어. 근데 약간 그 눈치가 좋은 애들 있어. 눈치가 좋으니까 3839 딱 봤는데 보기 뒤에 하우에버이 나왔어. 근데 묘하게 읽어보니까 뒤에 하우에버로 딱 꺾이는 게 맞는 것 같아. 또는 search ways라고 했는데 앞에 방식이 2가지 이상이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예민한 거 원툴이야.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잘 느껴. 그럼 또 넣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이걸 싹 다 버리던가 이걸 싹 다 버리던가 선택을 해버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뭐 나는 딱히 취향이 없다. 케이스 1, 2, 3에도 다 포함되지 않는 나는 그냥 파다. 이런 애들은 요 중에 하나 밀어버리세요.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국룰인 게 1번으로 밀어버리세요. 하나 나와요. 하나는. 얘 같은 경우도 보통 4번 아니면 5번으로 밀어버리면 뭔가 하나는 걸려. 야 너네 진짜 솔직히 빈순삽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저거 다 틀리기 힘들어요. 빈순삽 다 풀리면 걔는 다른 의미에서 천재일 가능성이 높아. 답만 피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반절 정도를 찍어버리는 습관 아예 차라리 갔던가 아니면 자 취저 케이스는 자기의 취향을 바탕으로 건드릴 거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케이스 1인 친구는 3637에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버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찍어버리고 케이스 2인 친구들은 빈칸 건드리고 나머지는 찍어버리면 되고요. 넣기파는 서치랑 대열 그러니까 이거 보이면 걔는 개꿀이죠. 거의 해석도 안 하고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또 여기만 풀고 나머지는 찍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3번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구모의 점수가 안 나오는 습관입니다. 첫 문장의 법칙 무시. 이게 뭐냐면 글이라는 걸 쓰면 진짜 첫 문장인 글을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편집된 거를 갖고 올 가능성도 높죠. 그럼 글은 원래 이만큼인데 이 부분만 글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첫 문장인 경우는 필자가 엄청 신경을 썼겠죠. 편집된 첫 문장이라면 출제자가 신경을 썼겠죠.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첫 문장은 누구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너네가 소개팅을 해봐. 그럼 첫인상에 발가락 양말 신고 난닝구 입고 왔다고 생각해봐.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근데 차은우야.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닐걸? 혜미야, 너가 차은우가 그렇게 입고 나온 걸 실제로 본 적 있어? 실제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취향이 이런 쪽이었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남자가 만약에 그런 옷차림으로 씻지도 않고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그 첫인상으로 모든 거를 평가하거나 모든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잖아. 잠깐 화장실 갈게 그리고 안 왔다. 근데 글은 오죽할까? 첫 문장으로 뭔가를 제시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서술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첫 문장이라는 것은 출제자든 필자든 신경을 쓴 부분이고 그 신경을 썼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략적인 글의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재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대박인 거는 운이 좋으면 주제까지도 첫 문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문장에서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로 뭔가 글을 전개하고 싶은데 그 방향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이 끝까지 읽지. 개소리를 써놓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첫 문장의 법칙을 무시하고 너무 빨리 달리는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줄게요. 자, 24번이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게 악명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다 하진 않고요. 우리 첫 문장만 읽을 거예요. 첫 문장만. 첫 문장이 여기인데 여기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웹 이전에 뉴스페이퍼 저장소는요 대체적으로 밑에 주는 단어였어요. 곰팡내가 나는 영역이었다. 전문가들의, 그리고 저널리즘 스튜던트도 비슷한 애들이겠죠. 전문가들이겠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막 달리지 말고 인지를 한번 해봐. 일단 첫 번째 인지를 어디서 는 여기서 해야 돼요. befor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전에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전후를 대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글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필자가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 글에서는 대조구도라는 거를 넌지시 알려준 거구나. 이 글은 기본적으로 웹과 다른 무언가를 대조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럼 사실상 여기는 뭐야? 웹 이전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뉴스페이퍼 아카이브가 있는데 뉴스 아카이브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구나. 그럼 잘 봐.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문장을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고 읽으면 이런 구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before라는 게 전이잖아. 쌤 과거 사진 여러분 본 적 있죠? 저렇게 정훈이가 저렇게 잘생긴 사진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쌤 과거 사진을 보시면 내가 전, before, after, 뭐 성형 이런 거 보면 before, after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조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영역일까? 얘가 VS 구도인 거 알면 웹 이전의 뉴스페이퍼 아카이브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웹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는 뭘까요? 일반인이겠죠. 그럼 잘 봐. 이 일반인이라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혹시 반응해보세요. The general accessibility. 그럼 general이란 단어는 뭐예요? 포괄적인이란 단어고요. 포괄이라는 건 뭐야? 어떤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적용된다는 거는 두루두루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뭐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딱 머릿속에 치는 건 뭐야? 이게 바로 위에 거랑 반대예요. 제너럴 나오는 순간 위에 거랑 반대고요. 여기부터는 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문장을 천천히 읽고 인지를 했을 경우 대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efore the web이란 표현을 통해서 옛날에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뭐야? 웹의 접근 가능성은 뭐야? 웹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약간 물꼬를 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웹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데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이거 여러분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여러 번 읽을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려울 거 첫 문장 정말 천천히 읽고 최대한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웹 이전의 얘기고 여기부터는 웹 시대의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쭉 따라가다가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스 스토리도 이해할 수 있고 웹의 시대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뉴스 컨슈머들은 내재되어 있는 이슈나 뉴스의 맥락에 참여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웹의 특징이에요.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늘날의 웹의 특징에 대해서 물론 마지막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슈래요. 그게 짧게 연결되지 않은 것보다 더 크대요.
그럼 짧게 연결되지 않은 것보다 라고 했으면 영어에서 뭐뭐 보다라고 했으면 not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짧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좀 오래 지속됐던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뭐였냐면요, 이 글은 초반에만 옛날, 즉 before the web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웹 이전의 어떤 시대의 특징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웹이 나온 시절의 특징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1번이 반짝반짝 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읽었을 경우는 lived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야? 더 오래 지속된다는 뜻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이고, 중간에 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맥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ider도 참고로 larger이라고 바꿔도 돼요. 결국엔 첫 문장에서 대조구도인 거 찾고 두 번째 문장 갈 때 아 이게 웹의 특징이구나 인지하고, 그 다음 웹의 특징 중에 몇 가지만 요약해주면 정답이 조금 더 쉽게 보일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하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일러가 와서 수능 영어 풀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능은 어차피 다 이해하고 풀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제한 시간 내에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 번역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많이들 알고 있는 거야. 많이들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아직도 순서대로 푸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이 난이도 하는 지금 딱 보면 번호만 봐도 이제 문제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목적 보통 중간 부분에 목적이 나온다는 거 알죠? 19번 심경 분위기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처음 부분과 끝 부분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거 알죠? 그럼 논란이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20번 선생님 20번은 왜 여기 없죠? 야 이거 육모 20번 풀어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질 텐데 요즘 20번 어려워요. 물론 정답은 나와. 근데 은근히 보기에서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거를 만약 듣기하면서 푼다? 저는 비추입니다. 듣기하면서 20번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25, 26, 27, 28까지는 이견 없죠? 25가 도표니까 도표 제목 읽고 5번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알겠죠? 물론 정답이 뭐 2번일 때도 있고 그런데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보통 3, 4, 5에서 나왔습니다. 평가원은 조금 실험적이니까 수능으로까지 좁히면 수능에선 보통 진짜 1, 2번 안 나와. 알겠죠? 1, 2번 안 나오니까 5번부터 침착하게 읽고 최대 5번, 4번쯤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요즘 도표가 그 문장 끝에서 틀리게 말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은도 논란이 많은데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솔직히 어법 다 해석하고 푸는 거 많이 없어요. 진짜 왓댐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게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어법들 중에 하나거든. 수능에서 출제됐기도 했고 정답으로 인정받았던 문제들 다 포함해서 거의 탑 클래스가 얘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도 해석을 보통 안 해도 문제가 풀릴 때가 많아요. 뒤에가 불완전하게 나올 때, 물론 명사절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완불이 해석을 하면 당연히 좋은데 또 안 한다고 해서 정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안 해도 정답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솔직히 언제 푸냐면, 너네 시험지 받으면 8면까지 검토하라고 하는데 그 검토하면서 29번을 먼저 폈어요. 저는 제가 수능을 작년에도 봤는데 29번을 먼저 잡고 그게 천천히 넘겨.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넘기면서 왓댐 나왔네 개꿀. 대 반대 뒤에가 불완벽해. 반대 뒤에가 완벽해. 딱 넘기면서 나 문제 풀었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알아? 심지어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야. 나는 시험 시작 전에 한 문제를 미리 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많지만 솔직히 공부하면 일주일 정도만 기출 돌리면 제가 봤을 때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4, 3, 4, 5? 야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 스토리잖아. 스토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신중하게 읽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난이도 하였습니다. 자, 중갑니다. 저는 여기 20번을 중에 배치했어요. 뭐 영상 보니까 20번 쉽다. 뭐 한글 보기 아니냐, 한글 선지 아니냐. 6모 때 어려워. 6모 때 20번 풀어본 사람은 정답은 맞췄지만 두 개가 헷갈린단 말이야. 특히 요거 있죠. 두 개가 헷갈려요. 초반에 있어요. 초반에 정답이 있어도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뭐 3번, 5번 헷갈려. 여기 후반까지 읽어야 정확하게 5번이라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번, 22번도 쉽진 않다. 2, 3, 2, 4 당연히 이제 앞에 쪽에 조금 강자에 속한 애들이겠죠. 그다음 35, 40, 42, 42 여기까지 맞춰줘야 돼요. 3확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맞춰야 한 5확보일걸? 물론 분포의 비율은 다를 수 있는데 절반 점수 맞는 거, 그래서 6등급도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단어랑 조금만 해석할 줄 알고 듣기 조금만 다 해도 듣기 다 맞고 여기만 다 맞아도 5등급 상위권 나와요. 5등급 상위권 나오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5등급도 안 나오는 친구들은 단어랑 듣기부터 하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단어 듣기만 해도 점수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중난이도가 3등급 확보겠죠.
70 초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부터 조지라니까. 여기는 첫 문장의 법칙 그리고 천천히 연결해가면서 읽고 역점 나왔을 때는 꺾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최대한 붙여가면서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35번도 알죠? 무관한 문장 1번하고 5번은 정답이 아니잖아. 그럼 2, 3, 4 중에 정답이기 때문에 그 중에도 3, 4 쪽에서 정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예민하게 읽어주면 정답이 나와요. 40번도 요약문 먼저 읽고 본문에 들어가면 보통 A에 해당하는 단어는 본문 중간 기준으로 위쪽에 나오고 B에 해당하는 단서는 본문 기준으로 후반에 나와요.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줘도 40번은 충분히 정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41, 42. 얘 같은 경우도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41번은 사실상 24번의 연장선이고요. 42번이 조금 어려운 거 인정해요. 30번이랑 비슷한데 30번은 아까 최상이 없나요 했던 친구도 있죠. 뒤쪽에 나옵니다. 30번이랑 비슷한데 재밌는 거는 42번은 은근히 보기 근처에서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이나 뒤쪽에.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해석하지 못해도 이 보기가 포함된 문장의 앞이나 뒤만 잘 이해해도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지켜줘도 여러분 70점 초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저 2등급이 목표인데 이렇게 하면 제 2등급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더 고생해야 되나요? 잘 보세요. 이때 뭐 하냐면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1. 영어에서 1이 나올 수 있는 번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항들이. 그 다음에 5. 근데 이것도 팁을 주면 여기서 지금 21부터 21, 31, 34는 1로 밀면 두 개는 맞습니다.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에 30번은 29번과 답이 거의 달라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해서 정답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높아지겠다. 뭐 29번이 정답이 3번이라면 30번은 2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 36, 37도 정답이 보통 4, 5, 뭐 5, 4 이렇게 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한 번으로 밀 경우는 무조건 한 문제밖에 못 맞출 수도 있고 번호를 다르게 가면 두 개 다 틀리거나 두 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원툴로 가자. 원툴로 4444를 가버리면 이 중에 이제 한 두 개 맞고 이 중에 한 두 개 맞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4개를 맞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중에 2점 따리로 계산해도 8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70 한 3 나왔거든? 여기서 8따리 더하면 어떻게 돼? 야, 이러면 81점 아니야? 이래서 여러분 영어가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여기를 너무 건드리려고 앞에를 급하게 풀다 보니까 여러분이 20번도 틀리고 22번도 틀리고 23번도 틀리고 듣기도 틀리고 44 틀리고 이러니까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앞에다 시간을 2배로 써버리세요. 그냥 23번 풀 때 그냥 3분을 써버려. 그냥 뭐 5분 이상 써버리세요. 그냥 여기 다 밀어버려. 여기 다 틀렸다? 다른 의미에서 대단한 친구야. 그냥 복권 사세요. 복권 사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자는 게 부자 되는 길일 수도 있어. 야, 이거 다 틀릴 확률이 대단하지 않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한 번으로 찍어도 다 틀릴 가능성이 너네 한번 그 정답을 보면 과연 여기부터 여기가 뭐 1번으로 밀었을 때 답이 하나도 없다던가 2번으로 밀었을 때 한 번도 없다던가 그런 적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최대한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4개에서 81점이 근데 여기에 이제 행복회로 돌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운을 빌 수 있는 거 있죠? 1번 3점 따리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3점 따리가 포함되는 순간 갑자기 83, 8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잭팟 터트린 경우.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5년 전 수능에 제가 1번을 밀라고 했을 때 무려 31부터 34까 중에 1번이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고요.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3개 다 3점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9점을 확보한 다음에 36부터 39 중에 신기하게 39번은 그 서치 머시기가 보인 거예요. 해석은 다 안 됐는데. 그래서 5번 하고 뭐 36, 37 중에 레럴 이런 게 보여가지고 또 답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또 두 문제 맞춘 거야. 그럼 얘는 한 10 몇 점이 오른 10 한 2점이 오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보면 걔가 68점이 나오는 실력이었는데 68점 나오던 실력에서 12점을 더해서 8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4등급에서 2등급이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수강생 중에도 있고요. 물론 얘는 자기 실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오피셜로 정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겉멋에 빠져가지고 빈순삽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듣기 할 때 듣기에 집중하고 진득하니. 그럼 이제 이상적인 친구 알려줄게. 이상적인 친구 김이상 씨라고 있어. 김이상 친구는 듣기 할 때 자꾸 친구들이 이제 이러는 거야. 듣기 하면서 독해 안 푸냐? 아, 이 새끼 이거 하수네. 나 하수야. 나 그냥 듣기 풀게. 왜냐면 나는 듣기 실력이 자신이 없고 독해 풀다가 듣기도 틀리고 독해도 틀릴 것 같아서 난 듣기만 할게. 37점 달성. 자, 김이상 씨가 이제 쉬운 파트부터 순서대로 풀지 않고 자기 쉬운 거부터 딱 푸는 습관이 들였어요. 독해도 딱 봤을 때 이제 걔가 뭐라고 해? 이 새끼 이명학생 거 안 듣네? 그럼 이제 걔가 그래. 선생님 정말 훌륭한 거 알고 진짜 뛰어난 거 알지만 나는 빈순삽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러면 아 이 새끼 병신이네. 20번 때 2번씩이나 읽고 읽고 앉아있어? 아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해? 그래 나 20번 때 2번 읽을게. 나 20번 때 천천히 읽을게. 나 20번 때 모든 걸 투자할 거야. 자 쉬운 독해 다 맞고 하 다 맞음. 하 다 맞는 순간 바로 50점대 5등급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역시 중난이도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바로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자기만의 시험이 끝난 거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 이 새끼 빈순삽 하나도 안 풀었네? 야 이 새끼 시험지 봐봐. 빈순삽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빈칸이 1번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럼 빈칸이 2개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을 한 번으로 밀었는데 신기하게 반타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총 8점이 올라서 81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욕했던 친구가 리엔로를 했어요. 그래서 리엔로를 했으니까 이명 학생 거 들었으니까 빈수삽 다 맞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듣기 하면서 독해 풀다가 광고문에서 옳지 않은 건데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둘의 번호를 잘못 썼네? 4점 나가리요. 그 다음에 빨리 듣기 풀고 듣기 듣고 독해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네. 50%인데 15으로 잘못 들어서 15%로 지 혼자 갑자기 현우진 빙의해가지고 기하 벡터 다 꺼내면서 수학적으로 막 졸라 막 공식 길어지고 갑자기 소수점 나와. 듣기가 이렇게 어려웠나? 소수점까지 있었나? 근데 보기에는 어디에도 소수점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듣기에서 또 나가리요. 그 다음 빨리 풀고 넘어가려다가 여자가 이제 남자가 했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여자의 반응,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여자의 반응을 받은 남자의 마지막 말을 안 들었어. 남자의 마지막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또 틀렸어. 그럼 듣기 2개 나가리에다가 광고문 2개 나가리인데 도표도 듣기 들으면서 딱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풀어서 맨 뒤에 하지만 미국은 아니다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5번에 넘어간 거야. 그 5번 넘어가는 순간 이제 개빡치는 게 뭐야? 4, 3, 2, 1이 다 맞아. 그 이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 들어? 이례적으로 도표가 답이 1번인가? 이러는 거야. 이번에 수능에서 변수를 줬나 보다. 이번엔 도표가 답이 1번. 아, 이 새끼들 다 틀렸겠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5번이 정답이었는데. 그럼 도표 틀렸고 광고문 2개 실수해서 틀리고 듣기 2개 틀리면 벌써 여기서 10점에서 12점이 나가리가 된 거야. 그럼 걔는 원래 90점이 나오던 친구였어요. 90점이 나오던 친구인데 여기서 이제 12점 실수를 해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12점이죠. 자, 이 친구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러면 78점이네요. 그럼 빈순삽 다 맞고 78점 나오네. vs 앞에 부분 듣기 열심히 하고 하, 중 열심히 해서 81점 맞으네.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오피셜로 따지면 얘가 더 잘한 겁니다. 물론 상위권이 다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위권은 보통 잘해요.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 극대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낫지 겉멋들어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오늘 하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수업 있는 사람들 수업 때 보고 숙제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